안녕하세요. 김삿갓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좋은 이야기 함께해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손이 떨렸습니다. 62살 먹은 남자 손이 벚꽃잎 떨어지는 벤치 위에서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고 있었습니다. 오른쪽 무릎도 떨렸고 왼쪽 눈꺼풀도 떨렸고 심장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이러려고 온 게 아닌데 30년입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안 떨린 손이 오늘 여기 와서 이 모양입니다. 저는 지금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사람을, 아니 솔직히 말하면 안 올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그런데 발이 안 떨어져서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그때 길끝에서 검은 차 한 대가 나타났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면 30년 전으로 가야 합니다. 제가 왜 이 벤치에 앉아 있는지, 왜 손이 떨리는지, 그리고 저 차에서 누가 내리는지 다 거기서 시작됐으니까요. 새벽 5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소리. 좁은 원룸에 천장은 금이가 있었는데 그 금이 마치 지도 같다고 해서 매일 아침 생각하면서도 매일 아침 잊어버리는 그런 종류의 생각이었습니다. 접이식 탁자 위에 컵라면 용기 하나, 그 옆에 낡은 라디오 하나. 라디오는 밤새 꺼지지 않고 트로트를 틀어놓았는데 새벽에는 방송이 끊기고 지지직거리는 소리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외려 편했습니다. 누군가 옆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불을 걷고 일어났습니다. 양치하면서 거울을 봤습니다. 흰머리 사이로 아직 검은 머리카락이 몇 가닥. 눈 밑에 주름은 오래 들어 부쩍 깊어졌고 볼살은 빠졌는데 턱선은 무뎌졌습니다. 늙었다. 혼잣말이 거울에 부딪혀 돌아왔습니다. 당연한 건데 당연하지 않은 것처럼 매일 한 번씩 확인하는 버릇. 62살 박정수의 아침은 늘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아웃도어 점퍼를 걸치고 운동화 끈을 묶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아파트 단지까지 20분. 그 20분 동안 창밖을 보며 아무 생각도 안 하는 게 하루 중 제일 편한 시간이었습니다. 경비실 문이 열렸습니다. 좁은 공간에 작은 책상, 모니터 2대, 그리고 3평짜리 세상. 의자에 앉으면 무릎이 책상에 닿았고 일어서면 머리가 선반에 부딪혔습니다. 창밖으로 아파트 화단에 작은 벚나무 한 그루가 있었는데 봉오리만 맺혀 있었습니다. 그 벚나무를 볼 때마다 시선을 돌렸는데 오늘은 유난히 오래 봤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물을 끓여 커피 믹스 한 잔, 설탕이 바닥에 녹지 않고 가라앉아 있으면 젓가락으로 저었는데 그 젓가락이 컵 안에서 빙글빙글 도는 소리가 경비실의 유일한 음악이었습니다. 불만은 없었습니다. 불만을 가질 만큼 기대한 적이 없었으니까. 3년째 일했는데 저를 이름으로 부르는 주민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냥 경비 아저씨. 가끔 택배기사가 경비 아저씨 501호 택배요 하고 경비실 앞에 박스를 놓고 갈 때 그 골판지의 거친 감촉이 하루 중 유일하게 바깥 세상과 닿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저한테 택배가 오면 기분이 어떨까? 누군가 제 이름으로 뭔가를 보내주면. 택배 올 일이 없지 뭐.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편의점 삼각김밥 2개를 꺼내 경비실 책상 위에 올려놨습니다. 작은 텔레비전을 켜고 채널을 돌리다 뉴스에 멈췄는데 리모컨을 누르는 게 귀찮았을 뿐입니다. 앵커가 말했습니다. 올해 진해 군항제가 4월 1일부터 열흘간 개최됩니다. 올해로 60회를 맞는 이번 축제는. 삼각김밥을 입에 물다 말았습니다. 화면에 벚꽃 터널이 나왔습니다. 분홍빛 꽃잎이 바람에 날리고 그 아래로 사람들이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화면이 멈춘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니, 멈춘 건 화면이 아니라 저였습니다. 그때 얼굴이 스쳤습니다. 20대의 순이. 파마머리에
빨간 립스틱에 귀걸이가 햇빛에 반짝이던 웃고 있었습니다. 활짝. 그리고 그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30년 뒤에 나 외제차 타고 올게. 삼각김밥이 무릎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걸 줍지도 않고 손가락을 꼽기 시작했습니다. 96년 봄 거기서 30년. 맞았습니다. 올해가 딱 30년이었습니다. 가슴 어딘가에서 뭔가가 꿈틀거렸는데 그게 설레임인지 불안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눌러놨던 뭔가가 삼각김밥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흔들린 것입니다. 퇴근 후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편의점 앞에 멈췄습니다. 유리문에 벚꽃축제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진해 군항제 4월 1일, 10일 참치캔 하나만 샀습니다. 길 고양이한테 줄 것. 골목 끝 주차장 아래에는 사는 삼색 고양이 이름이 없었습니다. 이름을 지어주면 정이 들까봐. 주차장 아래에 캔을 열어놓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초록 눈이 반짝였고 조심스럽게 다가와 참치를 먹었습니다. 너는 밥 먹었냐? 대답 없는 대화. 그래도 이 시간이 하루 중 두 번째로 편한 시간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버스 안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아까 그 금간 지도가 형광등 불빛 아래서 유난히 선명했습니다. 설마 순이가 기억이나 하겠어? 뒤척였습니다. 아니, 그때 진심이었겠어? 장난이었지. 또 뒤척였습니다. 30년인데 누가 30년 전 약속을 기억해? 맞는 말이었습니다. 이치에 맞는 말이었습니다. 30년이면 강산이 3번 바뀌고 사람은 그보다 더 많이 바뀝니다. 순이는 분명 그 약속 같은 건 까맣게 잊었을 것이고 설령 기억한다 해도 한때의 추억쯤으로 웃어넘겼을 것입니다. 라디오를 켰습니다. 밤 11시. DJ의 나른한 목소리가 흘러나왔고 그 사이로 익숙한 옛 발라드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만남과 헤어짐을 노래하는 가사. 라디오의 낡은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는 약간 갈라져 있었는데 그 갈라진 소리 사이로 30년 전 봄바람이 불어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벌떡 일어났습니다. 한 번만 가보자. 심장이 뛰었습니다. 62살짜리 심장이 오랜만에 진짜로 뛰었습니다. 잠이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꿈을 꾸었습니다. 구로공단의 옥상이었습니다. 하늘이 뿌연데 바람이 불면 파란색이 비치는. 누군가 옆에서 라면을 끓이고 있었고 그 김이 제 얼굴에 닿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야, 생일 축하해! 그 목소리와 함께 알람이 울렸습니다. 다음날 새벽, 눈을 떴을 때 볼에 뭔가 젖어 있었는데 땀인지 다른 것인지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옷이 별로 없었습니다. 아웃도어 점퍼 2벌, 체크 남방 3장, 바지 4벌, 전부 10년은 된 것들이었는데 제일 나은 하늘색 남방을 골랐습니다. 단추가 하나 달라서 색이 다른 게 마음에 걸렸지만 입으면 안 보일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다리미가 없었습니다. 30초쯤 고민하다가 냄비를 꺼냈습니다. 스텐 냄비를 뒤집어서 난방 위에 올려놓고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주름이 펴지는 건지 알 수 없었지만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최선이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미소를 지어봤습니다. 어색했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경련을 일으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바로 무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뭐 하는 짓이냐 이 나이에. 하지만 문을 나섰습니다. 낡은 접이식 우산을 가방에 넣고 비 예보는 없었지만 이건 습관이었으니까 수원역으로 향했습니다. 역사에 도착해서 매표 창고 위 전광판을 올려다봤습니다. KTX
수원에서 진해까지 가격을 보고 움찔했습니다. 무궁화호는 얼마지? 무궁화호 가격을 확인했습니다. KTX의 3분의 1, 대신 시간은 3배. 무궁화호 표를 샀습니다. 기차에 올라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두 손으로 가방끈을 잡았습니다. 기차가 출발하며 몸이 살짝 뒤로 밀렸습니다. 창밖으로 수원의 회색빛 건물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순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20대의 순이가 아니라 기억 속에서 여러 겹이 겹친 얼굴. 웃고 있는 얼굴, 환한 얼굴, 벚꽃잎을 머리에 달고 뛰어오는 얼굴.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투명 비닐에 넣어둔 바랜 사진 한 장. 구로공단 시절 공장 앞에서 찍은 단체 사진이었는데 앞줄에 순이가 V를 하고 활짝 웃고 있었고 뒷줄 구석에 저는 어깨를 움츠린 채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옆에 만수가 팔짱을 끼고 있었고 미자가 순이 옆에서 혀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순이의 귀에는 작은 귀고리가 달려 있었습니다. 공장 자투리 원단과 구슬로 만든 그 귀고리. 지갑 안쪽 주머니에 그 귀고리 한쪽이 아직 들어 있었습니다. 진짜 가는 거다. 박정수. 기차는 남쪽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기차 창밖으로 들판이 펼쳐졌는데 그 위로 30년 전 풍경이 겹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논밭 대신 공장 지붕들이, 산 대신 굴뚝 연기가. 1994년 봄, 구로공단. 저는 30살이었고 세상은 미싱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점심 사이렌이 울리면 저는 옥상을 올라갔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사람이 없으니까. 그날도 옥상 구석에 앉아 도시락을 펼쳤습니다. 반찬이라곤 김치, 콩나물, 계란 프라이 반쪽. 반쪽인 이유는 아침에 반쪽을 먹었기 때문이었고 그것도 사치라고 생각했습니다. 젓가락으로 밥을 떠먹으며 하늘을 봤습니다. 구로공단의 하늘은 늘 뿌였습니다. 하지만 가끔 바람이 불면 그 사이로 파란색이 비치곤 했는데 그때마다 진해의 하늘이 생각났습니다. 쾅! 역 건물 옥상 문이 열렸습니다. 소리가 어찌나 큰지 젓가락이 손에서 튕겨나갔습니다. 아타, 여기 사람 있네. 목소리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크고 높고 바람처럼 거침없는 파마 머리에 빨간 립스틱, 공장 유니폼을 입었었는데 귀걸이를 하고 있었고 손목에는 금빛 팔찌가 반짝였습니다.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귀걸이도 팔찌도 전부 모조품이었습니다. 순이었습니다. 순이가 옥상 난간을 획 넘어 이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치마를 입고도 거침없이 넘어왔습니다. 잠깐, 그 반찬이 전부요? 순이의 시선이 제 도시락에 꽂혔습니다. 김치, 콩나물, 계란 프라이 반쪽. 그 세 가지가 알루미늄 통 안에서 초라하게 누워 있었습니다. 예. 순이가 벌써 제 옆에 앉았습니다.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도시락을 열었는데 안에 불고기가 있었습니다. 먹어. 나 어제 야근수당 타서 고기 샀어. 부자라고. 옆에서 미자가 혀를 찼습니다. 야, 너 그러다 이번 달도 마이너스야. 아, 그게 뭔 상관이야. 오늘은 부자잖아. 순이가 까르르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옥상 위로 퍼져서 구로공단이 뿌연 하늘까지 닿는 것 같았습니다. 이름이 뭐여? 박정수. 나는 김순임이여. 순이라고 불러. 야, 내만 하지 말고 편하게 해. 우리 매일 여기서 볼 거잖여. 정말로 그 다음날도 순이는 옥상에 나타났습니다. 사이렌이 울리면 어김없이 옆 건물 문이 쾅 열렸고 순이의 목소리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야, 박정수, 오늘은 못 싸웠어? 저는 여전히 김치와 콩나물이었고 순이는 매번 뭔가를 나눠줬습니다. 달걀말이를 주는 날도 있었고 한 번은 아무것도 없어서 밥만 가져왔다가 제 도시락에서 김치를 집어가며 이건 내가 뺏는 거요. 나눔이 아니요. 하던 날도 있었습니다. 순이는 매일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텔레비전에서 본 드라마 이야기, 공단 앞 새로 생긴 떡볶이집이 맛없다는 이야기, 언젠가 자기 가게를 열면 간판을 무슨 색으로 할지에 대한 이야기,
순이의 말은 폭포수 같았는데 가만히 들으면 그 안에 리듬이 있었습니다. 라디오를 듣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점심시간에 90%는 순이가 말했고 저는 10%만 대답했습니다. 미자는 중간중간 취임새를 넣었습니다. 순이가 너 좋아한다. 미자가 그 말을 듣고 하고 도망간 날 순이가 미자를 쫓아가며 이것이 죽을라고 하며 옥상을 뛰어다녔는데 저는 그 소란한 가운데서 밥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아, 시끄럽다. 그런데 싫지 않았습니다. 미싱 사건은 2주 뒤에 일어났습니다. 순이가 공장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야, 박정수, 너 기계 좀 안다며? 손목을 잡혔습니다. 저보다 머리 하나 작은 여자의 손아귀 힘이 어찌나 센지 끌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봉제 공장으로 들어간 순이의 미싱 앞에 섰습니다. 이거 고장났어. 공장장이 내일 수리기사 온다는데 내일이면 납기 못 맞추자뇨. 미싱 뚜껑을 열었습니다. 보빈 근처에 실이 감겨서 바늘이 안 내려가는 아주 단순한 문제. 핀셋으로 실을 잡아당기고 보빈을 빼서 다시 끼우고 30초. 천재 아니요? 오늘부터 넌 내 전속 기술자야? 공장장 김씨가 뒤에서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순이마, 점심시간도 아닌데 옆동 사람 데려오면 어떡해? 아이고, 공장장님, 이 사람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공장장이 돌아섰는데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 것 같습니다. 속정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순이는 저를 기술자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공장 사람들이 쳐다볼 때마다 얼굴이 뜨거웠지만 그 별명이 싫지는 않았습니다. 만수가 옆에서 팔꿈치로 찔렀습니다. 야, 저 여자가 너한테 관심 있는 거 아니야? 아, 좋아하면 말해. 이 바보야. 나 같은 놈이 뭘. 또 시작이다. 너 그 입버릇 좀 고쳐라. 급여 날이면 공단 앞 분식집에 갔습니다. 매달 한 번 순이가 쏘는 날, 순이의 표현으로는 부하 직원 밥 사주기요 였습니다. 사장 될 사람은 부하 직원한테 밥을 사줘야 하는 법이요. 떡볶이 2인분, 어묵 2꼬치, 순대 1인분. 순이는 라면까지 시켰습니다. 나는 부하 직원이 아닌데. 미래의 부하 직원이지. 순이가 웃으며 떡볶이를 입에 넣었습니다. 빨간 양념이 입술에 묻었는데 빨간 립스틱과 섞여서 구분이 안 갔습니다. 미자가 합류했습니다. 야, 순이, 솔직히 말해봐. 정수씨 좋아하지? 순이가 떡볶이를 입에 넣은 채로 눈을 크게 떴습니다. 허, 이 사람이 내가 왜? 맨날 기술자님 하면서 눈에 하트가 쏟아지는데. 순이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저도 빨개졌습니다. 확실히 떡볶이 양념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진짜 둘이 얼굴이 떡볶이보다 빨개. 그 떡볶이가 800원이었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도 떡볶이를 먹으면 그날의 양념 맛이 혀끝에 남습니다. 맵고 달고 그리고 약간 짠. 짠 건 양념 탓이 아니라 머쓱해서 삼킨 침 때문이었을 겁니다. 어느 밤 잠이 오지 않아 기숙사 옥상에 올라갔더니 순이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랐습니다. 시끄럽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요히 서 있는 작은 체구의 여자. 밤바람에 파마머리가 흔들리고 있었고 귀걸이가 가로등빛에 간간히 반짝였습니다. 정수 씨는 나중에 뭐 하고 싶어? 글쎄요. 저는 그냥 먹고 살 수 있으면. 나는 말이지 사장이 될 거요. 진짜로. 순이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낮에 떠드는 그 목소리가 아니라 낮고 또렷한 목소리. 가슴 밑바닥에서 끌어올린 것 같은. 사장이 돼가지고 내 밑에 직원 10명 두고 사무실에 에어컨 빵빵하게 틀고 여름에도 안 덥게 겨울에도 안 춥게 아무도 안 힘들게. 마지막 말이 밤 공기 위에 오래 떠 있었습니다. 그 말 속에 순이가 겪어온 것들이 전부 녹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광주에서 올라온 어린 순이, 어머니의 빚, 에어컨 없는 작업장. 할 수 있을 거예요, 진짜로.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제가 놀랐습니다.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순이가 처음으로 조용히 웃었습니다.
낮에 까르르 웃는 그 웃음이 아니라 입꼬리만 살짝 올라가는 숨긴 웃음. 고맙다. 단 두 글자. 그 두 글자가 구로공단 옥상 위로 올라가 별이 되었는지 그날 밤 하늘에 유난히 별이 많았습니다. 아마 착각이었겠지만. 그쯤 제 생일이었습니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는데 점심시간에 옥상에 올라가니 순이가 캠핑용 버너 위에 라면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야, 생일 축하해. 인사과에 물어봤지. 케이크는 없고 라면이요. 미자도 올라와서 셋이 옥상에 앉았습니다. 바람에 면발이 식어갈 때쯤 후루룩 들이마시면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면서 가슴까지 따뜻해졌습니다. 미자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야, 정수씨 웃으니까 사람 같다. 그때 웃고 있었나 봅니다. 제가 모르게. 순이가 말했습니다. 내년에도 끓여줄게. 내년이라는 말이 유난히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내년에도 여기 있을 거라는 뜻이었으니까. 월급이 밀리기 시작한 건 그해 여름이었습니다. 한 달, 두 달, 순이가 공장장 앞에 섰습니다. 사장님, 사람이 일을 했으면 돈을 줘야지. 순이의 목소리가 공장 전체에 울렸습니다. 여공들이 하나둘 일어섰습니다. 순이가 앞에 서고 나머지가 뒤에 섰습니다. 결국 금요일에 월급이 나왔습니다. 저는 뒤에 서 있었습니다. 순이 뒤에 아무 말도 안 하고 이 사람은 무섭다. 근데 대단하다. 그때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순이는 앞으로 가는 사람이고 저는 제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비 오는 날의 그 일은 그의 가을이었습니다. 갑자기 비가 쏟아졌고 순이가 공장 처마 밑에서 우산 없이 하늘을 보고 있었습니다. 우산을 내밀었습니다. 나는 뛰어갈게. 같이 쓰면 되자녀.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같이 쓰면 된다는 말,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간단한 일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웠습니다. 우산을 순이 손에 쥐어주고 뛰었습니다. 빗속을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바보 같은 놈, 같이 쓰면 되는 걸. 다음날 감기에 걸렸습니다. 순이가 감기약 한 봉지를 작업대 위에 탁 올려놓았습니다. 바보, 그 한마디만 하고 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접이식 우산을 가방에 넣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오든 안 오든 다음에는 같이 쓰자고 그 말을 하려고. 하지만 다음 비 오는 날에도 결국 그 말은 못했습니다. 우산은 30년째 가방 안에 있었습니다. 순이가 액세서리 사업을 선언한 건 그해 긴 겨울이었습니다. 공장 짜투리 원단과 구슬로 귀걸이를 만들어 옥상에서 팔았는데 색 조합이 독특했습니다. 독특하다는 건 좋게 말한 것이고 솔직히 말하면 정신이 없었습니다. 한 쌍에 500원 구로공다 최저가! 미자가 하나 집어들었다 내려놨습니다. 이걸 누가 사? 아무도 사지 않았습니다. 하나 줘. 500원을 냈습니다. 순이가 빨간 원단에 파란 구슬이 달린 귀걸이를 건네줬습니다. 손끝이 스쳤습니다. 결국 귀걸이는 제가 산 한 쌍뿐이었습니다. 이건 실패가 아니요. 시장 조사요. 그 귀걸이를 지갑 안에 넣었습니다. 사진 옆에 30년이 지난 지금 구슬색이 바랬지만 아직 거기 있습니다. 그때 나는 몰랐습니다. 순이가 정말로 그 약속을 지키려고 30년을 달릴 거라는 걸. 그리고 내가 그 약속 때문에 30년을 멈춰 서 있게 될 거라는 것도. 1996년 봄 공장 휴무일 새벽 6시에 순이가 기숙사 문을 두드렸습니다. 야, 박정수, 너 진해 출신이라며? 군항제 한 번도 안 가봤다고? 선택권은 없었습니다. 순이와 함께 있으면 선택은 항상 하나, 순이가 정한 대로. 고속버스에서 순이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절 유행하던 댄스곡. 그것도 아주 크게. 앞좌석 아줌마가 돌아보며 신혼여행이에요? 하자 순이가 아니에요 하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는 아닌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묘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4시간을 넘게 달려 진해에 도착했습니다.
버스에 내리는 순간 공기가 달랐습니다. 구로공단의 매캐한 공기가 아니라 바다와 섞인 꽃이 섞인 냄새. 코끝에 닿는 봄바람이 촉촉했습니다. 길가의 나무마다 벚꽃이 만개해 있었습니다. 분홍빛 꽃잎이 가지마다 무겁게 매달려 있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몇 입씩 떨어져 공중을 떠다녔습니다. 발 밑에도 꽃잎이 깔려 있었고 밟을 때마다 사각사각 소리가 났습니다. 와! 순이가 두 팔을 벌리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전부 다 쳐다봤습니다. 벚꽃 터널 아래로 뛰어갔습니다. 저는 뒤에서 걸었습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순이가 앞, 제가 뒤. 하지만 그날은 뒤에서 걷는 게 싫지 않았습니다. 순이의 뒷모습 위로 벚꽃이 내리는 걸 볼 수 있었으니까. 축제 거리에서 즉석 사진을 찍었습니다. 순이는 V를 하고 활짝 웃었고 저는 뻣뻣하게 서 있었습니다. 찰칵 사진은 1,000원이라 한 장만. 그 사진이 지금 제 지갑에 있는 사진입니다. 30년 동안 바라보고 모서리가 닳고 순이의 V 한 손가락 부분이 살짝 접혀 있습니다. 어묵을 먹었습니다. 뜨거운 어묵 국물이 종이컵에 담겨 나왔고 한 입 베어 물면 뜨거운 육수가 입안에 퍼졌습니다. 호떡도 먹었습니다. 솜사탕도 샀습니다. 순이는 다 먹었습니다. 저는 순이가 먹는 걸 봤습니다. 맛있게 먹는 사람을 보는 것도 일종의 식사라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벚꽃이 노을빛을 받아 분홍에서 주황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벚나무 아래 벤치가 있었습니다. 오래된 나무 벤치. 옆에 큰 벚꽃나무가 서 있었고 그 나무에서 꽃잎이 쉴 새 없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순이가 벤치에 풀썩 앉았습니다. 아, 나 다리 아파. 하이힐을 신고 종일 걸었으니 그럴만 했습니다. 옆에 앉았습니다. 벤치가 좁아서 어깨가 닿을 듯 말 듯 했는데 그 간격이 신경 쓰여서 몸을 살짝 기울였습니다. 벚꽃잎이 무릎 위로 떨어졌습니다. 손바닥으로 받았는데 꽃잎이 생각보다 무게가 없었습니다. 야, 박정수! 순이가 앞을 보며 말했습니다. 30년 뒤에 다시 오자 여기로. 30년이면 우리 60이잖여. 환갑에 여기서 만나는 거요? 미친. 30년을 누가 기다려.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30년이면 2026년. 그때 나는 62살. 그 긴 시간 뒤에 여기서 다시 만나겠다는 건 서로를 기억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입에서 나온 말과 가슴이 느끼는 것이 달랐습니다. 미쳤다고 했는데 심장은 뛰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때 외제차 타고 온다. 순이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사장 돼가지고 기사 딸린 외제차 타고. 그럼 나는 택시 타고 올게. 뭐요? 택시? 너도 좀 크게 꿈을 꿔봐. 꿈을. 택시면 충분해. 약속이다. 순이가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작은 손, 미싱 바늘에 찔린 자국, 구슬풀 자국, 호떡 시럽이 마르지 않는 손가락. 잠깐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순이의 새끼손가락이 벚꽃잎보다 가볍게 흔들리고 있었고 그 위로 꽃잎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제 새끼손가락을 걸었습니다. 작은데 따뜻했습니다. 투박한 제 손과 작은 순이의 손, 그 사이로 벚꽃잎 한 잎이 스르르 끼어들었습니다. 도장! 순이가 엄지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쿵! 아, 야, 아파! 약속은 아파야 지키는 법이요! 웃었습니다. 둘 다 웃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렸고 노을이 졌고 축제의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진짜 약속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벚꽃 아래서는 모든 진심처럼 들리고 돌아가면 꿈처럼 사라지는 그런 종류의 말. 하지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돌아오는 버스 안 밤이었습니다. 순이가 제 어깨에 기대어 잠들어 있었습니다. 순이의 머리카락에서 과일 향이 났고 체온이 어깨를 통해 전해져 왔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순이 머리에 벚꽃잎이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살짝 치웠습니다. 손가락 끝이 순이의 머리카락에 닿았을 때 부드러웠습니다. 파마약 냄새와
꽃냄새가 섞인 구로공단에는 없는 냄새. 그날 밤 순이의 머리가 어깨에 닿아 있는 그 순간만큼은 평생 이렇게 편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봄이 지나고 우리에게는 여름이 오지 않았습니다. 군항제를 다녀온 뒤로도 옥상 점심은 계속됐습니다. 달라진 건 하나. 순이와 눈이 마주칠 때 시선을 피하는 속도가 빨라졌다는 것. 어느 날 점심 순이가 옥상에서 말했습니다. 나 공장 그만둔다. 화장품 외판 시작할 거야. 말려하고 싶었습니다. 여기 있으면 안 되냐고. 하지만 저의 편의를 위해 순이를 붙잡는 건 순이한테 하면 안 되는 일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순이의 마지막 옥상 점심. 반찬이 유난히 많았습니다. 마지막이니까 좀 차렸어. 순이가 제 도시락을 받습니다. 김치, 콩나물 여전히. 야, 나 없으면 너 밥 제대로 먹기는 할 거요? 미자가 훌쩍거렸습니다. 순이가 미자 등을 토닥이며 울면 안 돼 했는데 순이의 목소리도 약간 떨렸습니다. 순이가 떠나는 날 공장 앞. 야, 그 약속 잊지 마. 순이가 걸어왔습니다. 골목 끝에서 왼쪽으로 꺾어지는 순간 한 번 더 돌아봤습니다. 멀어서 표정은 안 보였는데 손을 흔드는 건 보였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잘 되라. 순이의 전화번호를 적은 종이를 셔츠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떠나기 전 순이가 메모지에 적어준 것, 흘려 쓴 글씨. 다음날 빨래를 돌렸습니다. 세탁기 뚜껑을 닫고 버튼을 누르고 기다렸는데 세탁기가 돌아가는 소리 사이로 뭔가 떠올랐습니다. 세탁기 뚜껑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물이 차 있었고 셔츠는 빙글빙글 돌고 있었습니다. 세탁이 끝나고 셔츠를 꺼냈을 때 주머니에서 나온 건 종이가 아니라 종이였던 것. 물에 불어서 뭉개진 글씨를 알아볼 수 없는 하얀 덩어리. 세탁기 앞에 서서 젖은 종이를 들고 멍하니 있었습니다. 114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김수님이요. 주소 아시면요. 주소를 몰랐습니다. 구로공단 기숙사는 이미 나갔을 테고 이름만으로는 찾을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렇게 순이가 사라졌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점심시간마다 도시락을 펼치고 옆 건물 문을 봤습니다.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쾅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김치, 콩나물, 불고기는 없었습니다. 전화번호 하나 못 외운 바보. 30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를 떠올리면 혼잣말이 나옵니다. 이 멍청한 놈아. 순이의 30년은 폭풍 같았을 겁니다. 나중에 순이한테 직접 들었습니다. 화장품 외판원. 하루에 100집을 돌아서 3개 팔면 대박. 경비원에게 막혀 뒷문으로 몰래 들어가다 걸린 적도 있고 하지만 1년 만에 지점 매출 1위. 결혼을 했고 딸을 낳았습니다. 보험 설계사로 전환한 건 30대 후반. 처음 6개월은 계약이 0건. 7개월째 첫 계약을 따낸 날 혼자 분식집에서 800원짜리 떡볶이를 먹으며 눈이 붉어졌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사업을 한다며 빚을 졌습니다. 순이가 갚았습니다. 두 번째도 갚았습니다. 세 번째 순이가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조용한 이혼. 다단계에 빠진 적도 있었습니다. 3년. 이건 진짜요 하며 돈을 쏟아부었지만 남은 건 재고상자뿐. 하지만 순이는 티를 안 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립스틱을 바르고 명함을 들고 나갔습니다. 딸이 장학금을 받고 미국으로 떠나는 날 공항에서 엄마 갈게. 응, 공부 열심히. 뒤돌아서 눈을. 순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이 붉어지는 건 어쩔 수 없었겠지요. 눈을 훔치고 돌아섰는데 눈앞에 공항 청소 아주머니가 지나갔습니다. 순이가 가방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보험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멈추면 안 됐으니까. 다시 보험으로 돌아와 사무실을 열었습니다. 김수님 보험 재정설계 사무소. 5평짜리
간판은 직접 써서 붙였는데 삐뚤어져 있었습니다. 에어컨 설치한 날 바람 앞에서 눈을 감고 오래 서 있었다 합니다. 구로공단 옥상에서 했던 말, 에어컨 빵빵하게 들고 아무도 안 힘들게. 태민이라는 청년을 내 밑에서 배워봐 하며 데려왔습니다. 순이는 30년을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넘어지고 일어서고 또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벚꽃이 지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가고 겨울이 오고 다시 벚꽃이 피는 걸 30번 반복하면서 제 30년은 달랐습니다. 멈춰 있었습니다. 공장을 그만두고 인쇄소에 취직했습니다. 묵묵히 일했습니다. 선을 봐서 결혼했지만 둘 다 말이 없어서 집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텔레비전만 소리만 울린 거실. 아내가 어느 날 말했습니다. 당신은 늘 여기 있는데 여기 없잖아. 맞는 말이었습니다. 봄에 벚꽃을 볼 때면 마음이 아득히 멀어졌으니까. 이호는 조용히 했습니다. 아내가 현관에서 돌아봤습니다. 나한테 미안한 거야?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미안한 거야?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질문은 정확했습니다. 인쇄소를 차렸다가 IMF로 접었습니다. 간판을 내리던 날 순이라면 이건 실패가 아니요. 시장 조사요. 하고 말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순이가 아니니까 재취직해서 14년 58세에 퇴직. 위로금 1,500만 원. 수고했습니다. 악수 한번. 경비원이 됐습니다. 하루 8시간 경비실, 텔레비전, 라면, 라디오 이 세 가지가 하루의 전부였습니다. 매년 봄 벚꽃 뉴스가 나오면 채널을 돌렸습니다. 반사적으로 0.5초도 안 걸렸습니다. 진해 군항제라는 글자가 화면에 뜨는 순간 이미 채널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그랬습니다. 올해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왜인지 모르겠습니다. 리모컨을 든 손이 멈춘 것입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벚꽃을 봤습니다. 진해에 도착했습니다. 30년 만에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순이와 어묵을 먹었던 포장마차 자리에 프랜차이즈 카페가 있었습니다. 아메리카노 4,500원. 어묵 한 꼬치가 300원이던 시절에 사진 찍던 자리에는 셀카봉을 든 젊은이들이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건물은 바뀌고 사람은 바뀌고 세상은 바뀌었는데 벚꽃만 그대로였습니다. 매년 같은 계절에 피고 같은 바람에 흩어지는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게 이렇게 위안이 되는 줄 몰랐습니다. 축제거리에서 군고구마를 하나 샀습니다. 따뜻한 것이 먹고 싶었습니다. 순이가 좋아하던 것, 겨울에는 군고구마가 제일이야 하던 목소리가 귀에 맴돌았습니다. 4월인데 군고구마를 사 먹는 사람은 저뿐이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30년 전 그 벤치를 찾았습니다. 기억에 남은 건 벤치의 생김새가 아니라 옆에 서 있던 벚나무의 위치. 그 나무를 기준으로 걸었고 꺾었고 돌아보았습니다. 있었습니다. 벤치는 새 것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나무 벤치가 아니라 철제 프레임에 나무판을 얹은 현대식 벤치. 하지만 자리는 같았습니다. 그리고 옆에 벚나무. 30년이면 나무도 자랍니다. 가지가 더 넓어지고 줄기가 더 두꺼워졌습니다. 하지만 줄기의 옹이가 기억과 같았습니다. 앉았습니다. 2시 42분. 정해진 시간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시간도 날짜도 정확하지 않은 약속. 그런 약속을 지키겠다고 62살 남자가 무궁화호를 타고 온 겁니다.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손을 잡고 그는 젊은 커플, 아이를 어깨에 태운 아빠, 단체로 온 할머니 관광단, 빨간 모자를 쓰고 줄지어가는 가족, 연인, 친구, 전부 누군가와 함께. 저만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접이식 우산을 가방에 꺼냈다 다시 넣었습니다. 의미 없는 동작, 손에 뭔가를 쥐고 있어야 마음이 놓이는 버릇. 10분이 지나갔습니다. 20분, 30분. 그래, 그렇지. 올 리가 없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30년 전 약속, 날짜도 시간도 정하지 않은 약속. 서로의 연락처도 모르는 채로
일어나려 했습니다. 무릎을 짚고 몸을 일으키는데 벚꽃거리 끝에서 검은색 차가 보였습니다. 큰 차, 세단. 와, 외제차다. 지나가던 젊은 남자의 말이 들렸습니다. 심장이 멎었습니다. 아니, 멎었다가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3배 속도로. 차가 벤츠 앞에 멈췄습니다. 운전석에서 양복 입은 젊은 남자가 내렸습니다. 뒷문을 여는데 손잡이를 한번 헛잡았습니다. 뒷좌석에서 발이 먼저 나왔습니다. 하이힐, 빨간 하이힐. 심장이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스커트 자락, 화려한 스카프, 금빛 팔찌, 큼직한 귀걸이, 파마 머리. 순이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빨간 하이힐, 검은 스커트, 형광색에 가까운 노란 스카프, 선글라스까지. 전부 모조품이라는 걸 나중에 알았지만 그 순간에는 몰랐습니다. 파마머리는 볼륨이 줄었지만 입술에는 여전히 빨간 립스틱이 선명했습니다. 에너지가 체구를 벗어나는 건 30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15m 거리에서 봤습니다. 성공했구나. 하지만 제 차림을 내려다봤습니다. 구겨진 하늘색 난방, 냄비로 다림질한, 그래서 아직도 주름이 잡혀있는 다른 운동화. 순이는 외제차를 타고 왔고 저는 무궁화호를 타고 왔습니다. 순이는 사장이고 저는 경비원입니다.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었습니다. 나무 뒤로 숨었습니다. 62살 남자가 벚나무 뒤에 숨는 장면, 누가 보면 웃을 장면. 하지만 당사자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심각한 순간이었습니다. 순이가 두리번거렸습니다. 태민이 옆에서 사장님, 누구 기다리세요? 하자. 시끄러. 가만히 있어. 그때 이상한 장면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순이가 전화를 받았는데 보험 관련 통화였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명함을 돌렸습니다. 혹시 보험 필요하세요? 보험 명함 하나만. 군항제 벚꽃 아래서 보험 영업을 하는 60살 여자. 혼란스러웠지만 순이다웠습니다. 태민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안 오시는 것 같은데 가실까요? 순이의 어깨가 살짝 처졌습니다. 에너지가 넘치던 그 어깨가 하이힐 위에 작은 체구가 더 작아 보였습니다. 순이가 멈췄습니다. 명함을 손에 든 채로. 조금만.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조금만 더. 그 조금만 더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외제차도 선글라스도 화려한 차림도 전부 허세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는 허세가 아니었습니다. 30년 동안 기억하고 있던 사람의 날것의 간절함이었습니다. 나무 뒤에서 한 발짝 나왔습니다. 또 한 발짝. 내가 안 나가면 순이는 빈 벤치를 보고 돌아갈 것이었습니다. 30년을 기다렸는데 상대가 안 온 거라는 실망을 안고 그건 안 됐습니다. 구겨진 난방, 다른 운동화. 나 같은 놈이 뭘. 그 생각이 또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순이가 이쪽을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1초, 2초, 3초. 순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야! 고막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군항제 거리 전체에 울리는 소리. 순이가 하이힐로 벚꽃잎 깔린 길 위를 달려왔습니다. 삐끗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야, 너 맞지? 박정수 맞지? 순이. 겨우 나온 목소리. 갈라지고 떨리고 작은. 30년 동안 한 번도 부르지 못한 그 이름. 2글자 순이. 그 2글자가 입술을 떠나는 순간 30년이 4초로 압축됐습니다. 박정수, 이 사람이 거기서 뭐하고 있었어? 나 여기서 30분째 기다렸어. 나도 기다렸는데. 그럼 왜 안 와? 나무 뒤에 숨어 있었다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30년이 둘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무겁고 길고 돌이킬 수 없는 30년. 검었던 머리가 휘어졌고 팽팽했던 피부에 주름이 잡혔습니다. 하지만 30년이 바꾸지 못한 것도 있었습니다. 순이의 눈빛, 제 어색함, 그리고 벚꽃.
왔잖아, 나. 순이의 표정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화난 얼굴에서 웃는 얼굴로 입꼬리가 올라가고 눈이 초승달이 되고 보조개가 폈습니다. 30년 전의 웃음, 주름이 더해졌지만 같은 웃음. 진짜로 하나도 안 변했어. 그 성격 그대로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잎이 둘 사이를 지나가고 순이의 파마 머리를 흔들었고 제 남방깃을 펄럭였습니다. 30년 전과 같은 바람, 같은 꽃. 순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30년 전에 미신 고치러 끌고 가던 때처럼 여전히 힘이 셌습니다. 차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30년 전에 미신 고치러 끌고 가던 때처럼. 봤지? 나 약속 지켰어. 외제차. 기사 딸린 외제차. 태민에게 손짓했습니다. 인사해. 태민이 고개를 90도로 숙였습니다. 보이지? 전속 기사요. 태민이 뒤에서 사장님, 저 기사 아니. 순이가 태민의 발을 하이힐로 밟았습니다. 기사 맞지? 아, 네, 기사입니다. 그때 순이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등을 돌리며 목소리를 낮추려 했지만 순이의 목소리는 낮아지지 않는 종류였습니다. 아, 네, 렌터카요. 아, 반납이 30분만요. 아, 추가 요금 얼마예요? 시간당 5만 원? 아이고, 도둑놈들. 돌아서서 싱긋 웃었습니다. 아, 비서한테 전화 온 거요. 순이, 너 그거 내 차 아니지? 뭔 소리여, 내 차지. 렌트지. 3초간 정적. 벚꽃잎이 순이의 어깨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순이가 터졌습니다. 하하, 아유, 하루 렌트했어. 괜찮잖여. 오늘은 내 차죠, 내 차요. 웃음이 터졌습니다. 참고 참았던 웃음이 배를 잡고 어깨를 떨면서도 순이도 웃었습니다. 허세가 무너진 자리에서 자유로운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태민이도 웃었습니다. 안도의 웃음, 3인의 웃음이 벚꽃거리에 퍼졌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쳐다봤습니다. 아이고, 18만 원이요. 하루 렌트 18만 원. 약속했잖여. 순이의 목소리에 웃음이 빠지고 진심이 들어왔습니다. 외제차 타고 온다고 약속은 지켜야지. 너 진짜 그거 기억하고 있었어? 당연하지. 순이가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약속 아니죠. 그 한마디가 어묵 국물보다 뜨거웠습니다. 소주보다 세게 가슴을 태웠습니다. 30년. 결혼하고 이혼하고 다단계에 빠지고 딸을 보내고 그 모든 세월 동안 벚꽃 아래서 건 새끼손가락을 30년 동안 놓지 않았다는 것. 근데 너는 뭐 타고 왔어? 무궁화호. 택시 타고 온다며. 택시비가 너무 비싸서. 아이고, 변한 거 하나도 없네. 손바닥으로 제 어깨를 탁 쳤습니다. 30년 전과 같은 강도로. 아팠습니다. 순이가 전부 까발렸습니다. 직원은 태민이 1명, 사무실은 신림동 5평. 역삼 쪽이요. 태민이 뒤에서. 신림동인데요. 야, 역삼이든 신림이든 내 이름 간판이 있는 사무실이요. 그래, 그거면 됐지. 뭐? 내 이름이 간판이 있는 사무실. 그거면 된 거지. 에어컨도 있어? 아, 있지. 당연히 있지. 그럼 된 거야. 순이가 입을 벌렸다 다물었습니다. 뭔가 말하려다 멈춘 것. 대신 코를 훌쩍였습니다. 아유, 감기 기운이 있네. 감기가 아니었을 겁니다. 잠깐 정적이 흐른 뒤 순이가 심호흡을 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참아왔던 숨을 한 번에 내쉬듯. 야, 근데 있잖아. 이 차 렌트하러 갔을 때 말이지. 렌터카 직원이 어떤 차 원하세요? 하길래 바로 말했어. 외제차요. 검은색 외제차. 18만 원이면 우리 태민이 월급 거의 반이요. 근데 그 직원한테 말했어. 그거 주세요. 왜 그랬는지 알아? 30년 전에 내가 한 말이 있거든. 그걸 지키려면 18만 원 정도는 써야지. 30년이면 하루에 얼마요? 계산하면 싸. 순이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 언저리가 붉었습니다.
태민에게 차키를 던져 반납시켰습니다. 태민이 시동을 세 번째에 겨우 걸고 기어를 잘못 넣어 차가 뒤로 밀리자 순이가 소리쳤습니다. 기어 바로 앞으로! 외제차가 사라지고 나니 순이와 저만 남았습니다. 순이가 하이힐을 벗었습니다. 맨발로 벚꽃잎 위에 섰습니다. 가자, 어묵 먹으러! 순이의 맨발이 벚꽃잎 위를 걸었습니다. 사각사각 순이의 진짜 모습은 하이힐이 아니라 맨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너 뭐하고 살아? 경비원, 아파트 경비원. 잠깐의 침묵이 두려웠습니다. 동정의 눈빛이 올까봐. 순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놀라지 않았고 동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게 고마웠습니다. 시끄럽지만 중요한 순간에는 조용할 줄 아는 사람. 결혼은 했다가 끝났어. 나도 전화번호를 세탁기에 넣었으니까. 뭐? 세탁기? 셔츠 주머니에 넣어놨는데 빨래 돌렸어? 세탁기. 30년 동안 연락 못한 이유가 세탁기요. 순이가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나도 너 찾아봤는데 인쇄소 다닌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어느 인쇄소인지를 모르겠더라고. 포장마차를 찾았습니다. 30년 전 그 자리는 아니었지만 비슷한 분위기의 곳. 천막 아래 플라스틱 의자, 기위 모락모락 나는 어묵 냄비, 떡볶이 철판, 소주잔. 그 변하지 않는 풍경. 앉았습니다. 플라스틱 의자가 삐걱거렸습니다. 어묵 2인분이요. 소주도 주세요. 순이가 주문했습니다. 목소리가 포장마차 천막을 뚫고 나갈 것 같았습니다. 어묵이 나왔습니다. 종이컵에 뜨거운 국물, 꼬치에 꿰n 어묵. 한 입 베어 물었는데 30년 전과 같은 맛이었습니다. 물론 같은 가게가 아니니 같은 맛일 리가 없는데 기억이 맛을 바꾸는 건지. 잔을 부딪혔습니다. 짤랑 소주를 마셨습니다. 목을 타고 내려가는 소주가 차가웠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어묵을 먹으며 30년을 채워 나갔습니다. 마치 빈 그릇에 물을 채우듯 한 모금씩 구로공단 이야기, 미자 이야기, 만수 이야기, 공장장 이야기. 순이는 8화를 말하고 저는 2화를 대답했습니다. 30년 전과 비율이 같았습니다. 만수는 어떻게 됐을까? 몰라. 연락 끊긴 지 20년 넘었어. 미자는 부산에서 식당 한다고 들었는데 그것도 10년 전 소문이요. 멀어진 사람들, 가까웠다가 멀어지는 건 시간의 속성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가끔 아주 드물게 멀어졌다가 다시 가까워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묵집 아주머니가 아유, 두 분 부부세요? 하자 동시에 아니요. 아주머니가 돌아간 뒤 순이가 소곤거렸습니다. 부부래. 너 들었어. 둘 다 어묵만 봤습니다. 소주 2잔째. 순이가 조용해졌습니다. 정수야, 나 사장 됐잖여. 근데 내가 생각했던 사장은 아닌 것 같아. 직원 10명? 없어. 태민이 1명. 에어컨? 있어. 5평짜리 사무실에. 순이가 소주잔을 들었습니다. 잔 위로 벚꽃잎이 떨어져 들어왔는데 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래도 했잖여. 나 해냈잖여. 그 말이 가슴에 닿았습니다. 꿈이 현실로 된 건 맞는데 꿈보다 작아진 현실. 하지만 현실이기 때문에 꿈보다 무겁고 진짜였습니다. 대단하다. 진짜로. 30년 전 옥상에서 한 말과 같았습니다. 할 수 있을 거예요. 진짜로. 그때는 미래형이었고 지금은 과거형이 된 하지만 진심은 같았습니다. 순이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순이는 안 우는 사람이니까. 대신 소주를 딱 마셨습니다. 그치? 내가 좀 대단하지? 그래, 좀 대단해. 어묵을 먹고 포장마차를 나왔습니다. 해가 기울어 있었고 벚꽃거리에 노을이 내려앉고 있었고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벚꽃잎이 노을빛을 받아 주황색으로 물들었고 가로등 불빛에 가까운 것들은 금빛으로 빛났습니다.
걸으면서 즉석 사진사가 보였습니다. 지갑에서 바랜 사진을 꺼냈습니다. 조심스럽게 투명 비닐에 넣어둔 그 사진. 그거 아직 갖고 있었어. 30년 동안. 지갑을 안 바꿨으니까. 순이가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손가락 끝으로 가장자리를 잡고 바랜 사진 속 젊은 순이가 V를 하고 웃고 있었습니다. 귀걸이가 반짝이고 입술이 빨갛고 눈이 초승달, 그 옆에 뻣뻣하게 서 있는 젊은 정수. 순이가 사진을 오래 봤습니다. 한참. 아유, 우리 젊었다.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평소에 에너지가 빠진 가라앉은 목소리. 사진을 돌려줬습니다. 저는 사진을 다시 지갑에 넣었습니다. 순이가 그 모습을 봤습니다. 사진이 지갑의 투명 주머니에 들어가는 걸, 그 옆에 구슬 귀걸이 한쪽이 있는 걸. 야, 그거 설마 그때 그 귀걸이요? 500원짜리? 그냥 빼기 귀찮아서. 순이가 입을 벌렸다 다물었습니다. 뭔가 말하려다 삼켰습니다. 코를 훌쩍였습니다. 또 감기요? 감기 아니요. 꽃가루 알레르기요. 찍자. 순이가 갑자기 외쳤습니다. 졸던 사진자가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사진 찍자! 사진 앞에 섰습니다. 순이가 왼쪽, 제가 오른쪽. 30년 전과 같은 위치. 순이가 V를 했습니다. 활짝 웃었습니다. 주름 사이로 보조개가 팼습니다. 저는 뻣뻣하게 서 있었습니다. 30년 전과 똑같이. 하나, 둘, 셋. 찰칵 사진이 인쇄되어 나왔습니다. 30년 전 사진과 나란히 놓았습니다. 두 장의 사진, 30년 전과 지금. 배경의 벚꽃은 같은데 표정은 같고 주름만 늘어난. 야, 나 별로 안 변했지? 머리카락이 줄었어. 순이의 손바닥이 제 어깨를 쳤습니다. 탁! 아팠습니다. 하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벚꽃길을 걸었습니다. 해가 지고 하늘이 남색으로 바뀌고 가로등이 전부 켜졌습니다. 벚꽃잎이 가로등 불빛에 반짝였는데 마치 분홍별이 떠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순이는 하이힐을 한 손에 들고 맨발로 걸었습니다. 저는 다른 운동화로 걸었습니다. 순이의 걸음이 빨랐는데 가끔 멈춰서 기다려줬습니다. 30년 전에는 안 기다려줬는데. 야, 근데 너 아직도 촌스럽다. 이 난방 냄비로 달였지? 어떻게 알아? 다림질 자국이 동그래. 다리미는 세모잖여. 놀랐습니다. 순이의 관찰력이. 아니, 순이가 제 난방을 그렇게까지 자세히 봤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너는 아직도 시끄럽다. 순이가 까르르 웃었습니다. 30년 전 옥상에서 듣던 그 웃음. 주변 사람들이 돌아왔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 웃음소리를 듣기 위해 30년을 기다린 건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30년 만에 듣는 이 웃음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소리였습니다. 순이가 태민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뭐? 반납 장소를 못 찾아? 데뷔 봐. 끊고 나서 한숨. 직원 교육이 제일 힘들어. 월급은 주고 핵심을 찌르지 마. 그때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졌습니다. 봄비. 가방을 열었습니다. 접이식 우산을 꺼냈습니다. 30년째 가방 안에 있던 우산, 순이에게 씌워줬습니다. 넌 30년 전과 같은 질문. 그때 저는 나는 뛰어갈게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비를 맞고 달렸고 감기에 걸렸고 순이가 감기약을 던져주며 바보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르게 말했습니다. 같이 쓰면 되잖아. 순이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3초. 그리고 웃었습니다. 30년 걸렸네. 그 말 하는데. 우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우산이 작아서 어깨가 닿았습니다. 순이의 체온이 전해져 왔습니다. 작고 따뜻한. 비는 금방 그쳤지만 우산은 접지 않았습니다. 벚꽃길의 끝이 보일 때 순이가 돌아봤습니다. 그래도 와줘서 고맙다. 걸음이 멈췄습니다. 순이의 뒷모습,
가로등 불빛, 벚꽃잎, 하이힐을 든 맨발, 그 모든 것이 한 장의 사진처럼 멈춰 있었습니다. 고맙다. 순이가 고맙다고 했습니다. 순이는 고맙다 하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그 고맙다 한마디에 30년이 녹아 있었습니다. 세탁기에 넣은 전화번호, 매년 봄 돌린 채널, 냄비로 다림질한 난방, 나무 뒤에 숨었던 15분 전부. 순이야, 순이가 돌아왔습니다. 10년 뒤에 또 오자. 순이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뭐? 10년이면 70이잖아. 칠순에 여기서. 순이가 저를 봤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서 벚꽃잎이 사이를 날아왔습니다. 이번엔 내가 택시 타고 올게. 진짜로. 순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활짝. 야, 택시 말고 최소 큰 차는 타고 와. 그건 좀 안 돼. 큰 차는 돼야지. 알았어. 진해역 앞에 도착했습니다. 제 무궁화호 시간이 먼저였고 순위는 KTX였습니다. 나 사장이니까 KTX 타야지.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무궁화호가 매진이라 어쩔 수 없이 KTX를 산 거였습니다. 전화번호를 교환했습니다. 이번엔 세탁기에 넣지 마. 순이가 제 이름을 저장했습니다. 박정수 기술자님. 30년 전 별명. 저도 순이 번호를 저장했습니다. 김수님. 그 석자를 치는데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가지게 된 번호. 순이가 가방에서 건강식품 샘플과 사탕 3개를 꺼내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관절에 좋은 거요. 기차에서 졸지 마. 보험도 생각해봐. 내가 싸게 해줄게. 끝까지 보험. 순이가 개찰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돌아왔습니다. 30년 전과 똑같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크게, 활짝. 열심히 살아. 알았지? 순이의 목소리가 역사 전체에 울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쳐다봤습니다. 민망했습니다. 하지만 알았어. 순이가 돌아서서 플랫폼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또각또각 멀어졌습니다. 형광색 스카프가 바람에 펄럭였고 파마머리가 흔들렸고 금빛 귀걸이가 역사의 불빛에 반짝였습니다. 그 작은 체구가 사람들 사이로 사라질 때까지 봤습니다. 이번에는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30년 전보다 높이. 팔이 완전히 올라갔습니다.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확실했습니다. 무궁화의 호에 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올 때와 같은 자리. 기차가 출발하며 진해역이 멀어졌습니다. 창밖으로 벚꽃이 보였는데 밤이라 꽃의 색이 안 보이고 실루엣만 보였습니다. 검은 하늘에 더 검은 나뭇가지, 그 위에 흰 점들처럼 보이는 꽃.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연락처를 열었습니다. 김수님.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30년 전에는 세탁기에 넣어 잃어버린 번호가 이번에는 핸드폰 안에 있었습니다. 세탁기에 넣을 일은 없겠지요. 가방을 열어 접이식 우산을 꺼냈습니다. 오늘 처음 쓴 우산, 30년 만에 제 역할을 한 우산. 내일부터도 가지고 다닐 겁니다. 습관이 아니라 이제는 기억으로. 우리는 부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순이는 5평짜리 사무실 사장이고 저는 아파트 경비원입니다. 근데 약속은 지켰습니다. 순이는 외제차를 타고 왔고 렌트였지만 저는 무궁화호를 탔습니다. 택시도 아닌 무궁화호. 하지만 갔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문자. 김수님. 야, 박정수. 나 KTX 탔다. 역시 빠르다. 너는 무궁화호 잘 타고 가고 있어? 졸지 말고. 그리고 보험 생각해봐. 진지하게. 내일 전화할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문자를 저장했습니다. 이번에는 세탁기에 넣지 않겠습니다. 창밖으로 밤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창에 비친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확실히. 그리고 어묵값은 제가 냈습니다. 순이가 카드가 안 됐거든요. 한도 초과래요. 기차가 수원에 도착했을 때 밤 11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역에서 내려 빌라까지 걸어갔습니다. 20분 거리. 평소에는 지루한 길이었는데 그날은 짧게 느껴졌습니다. 빌라 계단을 올라 문을 열었습니다. 좁은 원룸, 침대 하나, 접이식 탁자 하나, 옷장 하나, 냉장고 하나, 변한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탁자 위에 오늘 찍은 즉석 사진 한 장. 순이가 하나씩 갖자며 한 장 더 찍어서 나눠 가진 것. 사진을 벽에 붙였습니다. 셀프 테이프로 삐뚤빼뚤하게. 라디오를 켰습니다. DJ의 목소리가 흘러나왔고 음악이 시작됐습니다. 익숙한 옛 발라드, 만남과 헤어짐을 노래하는 가사가 흘러나왔습니다. 어젯밤에도 이 노래가 나왔습니다. 그때는 이 노래가 저를 지내로 떠밀었고 지금은 이 노래가 오늘 하루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같은 노래인데 다르게 들렸습니다. 어젯밤에는 그리움의 노래였고 오늘 밤에는 감사의 노래. 사탕을 하나 까서 입에 넣었습니다. 딸기맛, 혀 위에서 달콤한 것이 녹아내렸습니다. 천장에 금간 지도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금이 길처럼 보였습니다. 수원에서 진해까지 이어지는 길, 아니 구루공단에서 시작해서 30년을 돌아 여기까지 온 길. 핸드폰을 들어 연락처를 받습니다. 김수님, 그 석자가 화면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외제차는 렌트였습니다. 하루 18만원. 기사는 월급도 못 받는 신입 직원이었고 사장의 사무실은 5평이었습니다. 저는 경비원이었고 무궁화호를 탔고 난방은 냄비로 달았습니다. 그래도 됐습니다. 30년이란 시간은 짧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결혼이 있었고 이혼이 있었고 폐업이 있었고 퇴직이 있었습니다. 특별하지 않은 날들이 특별하지 않게 쌓여서 30년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 30년 사이에 벚꽃은 30번 피었고 30번 졌습니다. 짧게 피고 가볍게 지고 하지만 매년 확실하게 돌아왔습니다. 인생은 완벽하지 않아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30년 전 벚꽃 아래서 건 새끼손가락의 무게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 약속을 지켰다는 것, 그것만으로 분명한 건 30년 만에 처음으로 내일이 기다려지는 밤이라는 것입니다. 10년 뒤에 또 볼 겁니다. 벚꽃은 매년 피니까 순이는 시끄러울 거니까 저는 아마 뻣뻣하게 서 있겠지. 하지만 손은 높이 들겠습니다. 어색하더라도 확실하게. 접이식 우산이 가방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30년째. 오늘 처음 같이 썼습니다. 더 이상 언젠가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해가 됐습니다. 벚꽃은 짧게 피고 가볍게 지지만 매년 돌아옵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멀어져도 잊혀져도 30년이 지나도 돌아옵니다.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모두 편안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